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3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퇴계의 교육학적인 자아실현,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이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부합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면 내가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고 상당히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보는데 잘 부합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계성이 있죠. 모든 연구나 개념이 완전히 부합이 되면은 그게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적이지 아니란 말도 되고, 옛날 생각의 개념이 그대로 이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 창조적인 융합사고가 됐든지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창출하는데, 특히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융합학문이나 논문 같은 건 상당히 어렵다고. 서로 비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서양의 자아 자부심도 알아야 되고, 동양의 교육학적이 됐든지 이순신 장군인지 세종대왕이 됐든지 태계 선생님의 자아 자부심이 됐든지 차이가 많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독특한 발상과 어려운 학문을 개척하는 데에는 많은 또 비슷한 학술 자료가 뒤따라야 되죠. 그래야지 발전하는 거죠. 근데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슬로우 박사의 자아 단계별 욕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욕구, 하고 싶은 거, 그게 상당히 좋은 동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욕구란 것은 결핍이 있어야지, 이제 모자란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그게 욕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하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상위의 욕구로 동기화가 바꿔지면서 또 다시 또 다음 단계로 또 발전한다. 그렇게 지금 이제 욕망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또 비어있는 공간을 또 채우고, 자꾸 단계별로 발전해가지고 자아 실현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단계로 보면은 생리적인 욕구 또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소속이나 애정을 원하는, 사랑을 원하다든가 그런 것을 욕구가 있고, 그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욕구, 존경을 받을 욕구, 그 다음에 성장 욕구. 성장 욕구라는 것은 자아 실현이고, 거기에 더 자아 실현과 절정 경험이 많이 있고, 그럼으로써 몰입하게 되고, 더 관조하는 능력이 많아지고, 창조적이고, 사랑스럽고 황홀경에 빠진다. 황홀경에 빠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가치관에 이제 도달하는 것이 이제 자아 실현인데,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자아 실현은 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시킨 그런 상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내장 개념을 고안했을 때는 결국은 일반 국민 모든 분야에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 같은 사회에서 살면서 같은 의식구조와 같은 국민성을 가지고 더 발전된 정신문화의 수준이나 차원을 목표로 해서 서려 노력하자. 그래서 세계의 선도적인 선진 의식구조를 창출하자. 그게 이제 목적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부터서 먼저도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벌써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생각은 그래요. 한일 간의 자존심 대결이랄지 자부심 대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자존심 대결이라는 건 서로 네가 잘났네 못났네 서로 싸우고 우위를 가리고 서로 돈하고 비교를 하는 이제 싸움이 자존심 대결이라고. 이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당당한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자부심 대결로 간다는 것은 띠깍띠깍 싸우는 레벨의 자존심 대결이 아니고 자존심, 자부심, 그러니까 자존감, 이 대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이 의식이나 또는 국민성이나 모든 것이 능력이 최대한대로 발휘된 능력이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우위하면은 그것이 자부심의 대결이라고 또는 자존감의 대결. 그건 뭐냐면 물건을 아주 문제없이 불량품이 없이 잘 만든다든가 새로운 창조나 아이디어를 만든다든가 더 좋은 상품을 만든다든가 세계에 이바지한다든가 특히 정신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신문화가 월등하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목표치가 그거라고. 그것은 시끄럽지 않아요. 냄비 근성도 필요 없어. 꾸준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 교육 계획을 한다고 해도 뭐 10년이 20년은 절대 되질 않아요.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교육은 100년 되기라고 뭐 그러는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이 사회는. 그러니까 답답하지. 답답한 사회라고, 아주 답답한. 수준이 낮은 사회라고, 정신적으로. 근데 물건을 요새는 잘 팔아서 조금 돈은 좀 버는데 돈 많다고 해서 어떻게 선진국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선진국은 가만히 있어도 상대 강대국이 굶신굶신하고 따라하고 모방하고 그런 상황이 돼야지 진짜 자기 자부심이 월등한 선진 국민의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게 팔랑개비 같이 신중하지도 못하는데 치마 저고리가 자기 나라 고유의 전통 의상이랄지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차차차차 이제 나타나고 일본하고 대결할 때도 문화적인 의식이랄지 국민성이랄지 그게 있어야지 실질적인 자부심이 대결이지. 예를 들어서 불매운동도 어느 정도 자발적인, 근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불매운동을 한 건 아니죠. 그러면 국가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이걸 불매운동하면 좀 저급이라고. 국민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개인적이라고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그러지만은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불매운동.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미 방위비 갈등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방위비 많이 내란다. 못 내겠다. 그것도 하라고. 노사 갈등이 이제 문제라고. 이건 너무나 극한적인 노사 단체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여하튼 너무나 극단적인 노사 한류는 잘 되어 있어. IT도 잘 되어 있어. 위안부 단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좀 방역은 잘했는데 백신에서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아이템이 있으라면 우리 사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진단을 잘해가지고 처방을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뼈저리게 변해야 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고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느냐. 뇌장 개념이 그의 대안이라고 과거에도 쭉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건 이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님의 교육학적인 자아실현의 경력을 보면은 정말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 퇴계 선생님이 교육학적 생애가 아주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벼슬 후에도 되도록이면 시골에 내려가서 제자를 가르치고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적으로 해가지고 도전의식에 의해서 성리학을 심취해가지고 그 몰입 단계,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까지 왔었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배려를 많이 하고 인간 존중, 또 뭐 성학 십도, 선조 대항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 정성스러움, 성학 십도라고 있잖아요. 그 병풍 뭐 10개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조가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림 같은 것이나 이렇게 성리학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게 하나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은 내적 열정을 가해서 내적인 가치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몰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몰입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강의도 나가지만, 몰입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자꾸 반복하고 또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면 희열, 몰입해서 연습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런 경지까지 가야지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니에요. 그것 보고 무아지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에 관한 한.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잠깐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교육적으로 뇌과학과 심리학과 정신학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어린애들의 신경 기억세포가 얼마나 발전되고 스펀지같이 조금만 단어랄지 뭘 할지 흡수를 잘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이제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를 한번 보잖아요. 근데 평생 잊어버리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이렇게 빨간 것이 있으면 빨간 것이 있고, 또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뭐가 어떻게 생겼고, 그게 각각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 이미지화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의식화 되어 있다고, 이미지화 되어 있다고요.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요. 세포가, 사과세포가 있다고, 그거 안에 내 속에 심어진다고. 그런 엄청나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4, 50년 전부터서 저기 서구라파에 소아과 의사랄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들의 포텐셜을 이제 잠재력을 많이 알게 되고 지금까지 조금 그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예체능을 많이 발전시키면 머리가 좋아지고 강하고 도전성식이 강한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계점이 있으면 시대가 바꾸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퇴계의 교육학적인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 여기에 교육학적인 자아실현에서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게 한계점이라고, 여기. 그것도 이제 차차차차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다시 또 이야기 강조하지만은, 여기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뭐냐면은, 퇴계라는 스승의 교육학적인 자아실현.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런 거 그 자체는 좋아요. 교육학적인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태계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교육학적으로 보탬이 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학생이나 어린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육학적인 배움,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흡수하는 거. 그 자체의 교육학적인 자아실현은 타치를 못했어요. 그게 아주 제한점이라고. 근데 처음부터 거기 레벨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파격적인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고 어린애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자기의 스스로 재밌어서 알고 능동적으로 도전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게 뭐냐면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기부여에서도 제3의 동기부여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동기부여에도 동기부여, 일정공, 보상, 뭐 채찍과 당근, 그러니까 일을 직장에서 일하면 돈을 줘야지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동기가 2.0. 이 드라이브 내적 보상은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돈과 딴 사람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은데도 스스로 좋아서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안 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면은 그 동기가 3.0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내적인 보상 개념은 여기서 항상 이야기한 거 그거예요. 외부에서 동기부여가 돈이나 비교가 아니라 참나라는 것은 이건 불교 개념이고, 참된 자기 마음의 내부에가 이 원동력, 이게 돌아가는 원동력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원해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런 행동과 사고가 더 효과도 있고 발전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학생이 주체가 되는 그런 교육학적인 자아실은 아니고 스승인 태계 선생님의 교육학적인 자아실현이지, 학생을 본의로 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의 이익이 되는 자발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내부 보상에 의한 즐거워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주도적으로 하는 거, 그런 이제 자아실현은 미치지 못했다, 합당하지가 않다. 그게 한계점입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더 이 수준에서 더 발전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태계 선생님 것은 이제 편지를 많이 이분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청학동에 이제 애들을 놔두고 하늘천 따지 이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청학동 보면은 이제 이게 외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조그만 애들이 이 선비같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 가보면 이제 동승이라고 어린 꼬마들이 이제 머리 깎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부모들을 따라서 하고 뭐 하니까 좋은데, 자기 머릿속이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불교는 해당이 잘 안 되지, 어린애에는. 또 청학동 애들도 지금 교육의 교육 본이론이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에듀케이팅, 학생 위주의 이 외부 지식을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은 탈무드 교육의 유태인 교육은 너 선생님한테 얼마나 배웠어? 그렇게 부모가 물어보지 않고
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네가 물어본 대답이 물어본 질문이 뭐가 있었냐를 유태인 부모들은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기가 물어볼 정도 되면 얼마나 잘 소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그 선생님한테 물어본 것이 몇 개가 있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이제 교육학 본의론에 의한 교육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 본의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태계 선생님께서는 이기론 중에서 이하고 기는 각각이다. 이원론을 주장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다산 정약용이랄지 또는 이제 그리고 이분은 자연을 좋아하고 극심한 당파 싸움에 그때가 조선 중기 선조 시대. 그다음에 태계 선생님도 그렇게 심한 당파 싸움에도 그 사람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보탬이 되지 않고 싸운 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자꾸 하는데 거기서 중립만 지키려고 해도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구심점이 돼서 어떻게 발전하는 그런 것이 참다운 사회에 공헌을 하는 학문이 아닌가. 그렇게 감히 이제 욕심을 한번 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태계 선생님은 이제 성찰, 이제 성현들의 가르침을 모범을 삼아서 거기에 심취하고 그다음에 수양을 하고 본심을 깨닫고 성찰하고 내부적인 이제 그 성찰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뇌과학이 발전하고 심리학이 발전되는 현 시대에서는 그 내부적인 내부 보상 그런 힘이란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지금의 서양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당에서 뭐 토론을 많이 하나요?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또 흥미가 있고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런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 교육이란 것이 지난에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학생을 본의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것을 그 책에서는 화하의 가르침, 상구의 가르침, 이게 지금 분간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불교에서 용어를 떼었는데 내적으로 더 잘 배우는 그런 하화, 가르치는 것, 에듀케이팅, 여기 있잖아요. 이 수준에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9개의 이 성품이나 특징을 한 것은 서양의 그 시대, 그러니까 1970년대, 뭐 60년대, 그 논문이 언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때에서 이제 9가지 카테고리에서 4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되니까 그 4가지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문제 중심의 해결을 하는 그런 태도가 부족한 거. 그리고 그다음에 유머 감각이 떨어지고,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창의력. 근데 유머 감각이라는 게 여튼 내 생각에는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유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넷장으로 삽시다 그 자체가 바로 유태인 교육이더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간단히 다음 강의할 책을 미리 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탈무드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오래됐는데 이 내용이 엄청나게 좋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구약 성서에서 선택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국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 약속을 지켜야지 살아남지, 모세의 율법이 됐든지 뭐가 됐든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망한다. 겨우 그 이스라엘을 이걸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수천 년 만에 이제 독립국가를 하나 만들고, 옛날에도 뭐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국민은 과거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거든. 근데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망했어요. 외국이 로마한테 망했는가 어디 하여튼 거기에 이제 실패한 그런 역사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도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고 발전 단계가 많이 발전됐는데, 내 짱으로 삽시다가 거의 비슷해요. 이 유태인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 내 짱으로 삽시다 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건 더 재미있게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내 짱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탈무드 교육하고 비슷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좀 없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창의력이 아주 엄청난 민족이 이제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시대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다양한 분야가 많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 태계의 그런 태계학에서는 혁신이란 말이 별로 없잖아요. 각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적인 자아 성찰을 하고 실현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학생 본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다르지 않느냐. 스승의 입장하고는 또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튼 그 선한 사람을 만들고 본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태계의 성리학 이제 본심으로 간다면, 본심이라는 건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불교에서도 본심이 좋은 거고, 유교에서도 본심. 그러니까 자기 본 마음은 좋다, 이제 그 말인데, 그것은 오염되지 않고 때가 묻지 않고 군더더기가 그 욕심 많은, 건강하지 못한 욕망이 너무나 다닥다닥 이게 들어붙어가지고 사람답지, 인간답지 않은 그런 사회나 문화나 의식구조나 국민성이 되면은 딴 사람이 벌써, 딴 외국 사람이 다 알아차죠. 아, 저기 저 나라는 수준이 있는 문화다.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 정도는 돼야지 인정을 하는 거지. 우리 자화자찬하고 까분다고 오만하고 지질이 못나서 깝죽깝죽 하다가 실제로는 자아자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자아자부심이고 뒷심이 모자라고 수준이 나쁜 사람들은 자기 무식한 것을 자신이 또 나타낸다고. 그것도 자연스럽다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의 알아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억지로 꾸며서 친절하게 한다든가, 꾸며서 보여준다든가, 우월감을 느낀다든가, 그것은 이 사회학자나 수준 높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포텐셜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유교도 더 우리가 더 발전시킬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해서 이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탈무드. 이 탈무드가 바로 내장 교육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조금 예외가 있죠. 민족이 다르고, 의식 구조가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른데 똑같을 수는 없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한울내과 원장 김상목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6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트레스 조절과 마음의 여유. 거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란 말이 좋죠. 근데 그게 복잡한 사회, 또 빈부차가 심해지고, 또 정보사회라고 해가지고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고 바다를 이루고, 그걸 취사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실직의 위험성이 또 장래에 또 나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책이 내가 저술을 한 권 했었는데, 벌써 20, 30년 전에 스트레스에 대한 책을 내가 마스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부심을 발전시키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먼저 그래프에서 다시도 강조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은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신 자부심을 이제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스트레스가. 특히 만성으로 해야 되는 뇌의 구조. 근데 스트레스 체질을 만드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뇌의 기억력, 기억 또는 자부심 그런 것이 심어지는 시냅스의 기억 상태, 그런 것이 고정화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야기를 지난 강의에 쭉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나쁜 의식 구조를 처음에 한국병이라는 형태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 30년 됐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 구조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질 않았어요. 20, 30년 동안에. 오히려 퇴보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사실 나도 좀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이 법제 시스템이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이던가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솜방망이고 사회가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거 퇴보를 하는 것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일반 국민들이나 마음의 여유가 좋기는 좋은데, 그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은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고, 제대로. 그런 뇌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고, 이제 그래서 마음의 여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좀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에 대한, 자연에 대한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고, 그래서 장인정신도 거기서 태어난 것 같고, 의식구조상으로. 그래서 꼼꼼하고 감정을 컨트롤 잘하고, 감정 컨트롤은 너무나 잘 컨트롤해서 또 문제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피해를 안 준다는 그런 차원까지 가가지고
너무나 오버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습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초가 됐든지 나무가 됐든지 그 관상용으로 이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꼬불꼬불 일부러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열등적인 의식구조를 국민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쁜 의식구조에서 제일 첫 번째 처방전 진단을 이렇게 내렸으니까 처방은 이렇게 한다 이게요.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의 여유를 갖자. 부정적인 마음의 여유가 보면 부정적인 다 엉켜 있는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랄지 피해의식도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이것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할려면 마음의 평화, 모든 것이 다 원활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이 강한 자아 자부심을 우리가 만들자. 강한 자아심, 제대로 된 자아, 제대로 된 자부심. 그런 것이 많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평생 교육을 한다든가, 근데 요 사이에 삶의 질이 나쁜 것은 사실인데, 교육계획에서 점수를 따진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이제 암기식 교육이죠. 예를 들어서. 개념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외우는 암기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하는 교육 방법인데, 요새 PISA, 고등학생들의 OECD 국가가 32개국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 항상 몇 년마다 한 번씩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요새 3등, 4등, 5등 자꾸 처지더라고. 교육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런 고등학생들의 학력 점수가 떨어지고, 과거에는 1등, 2등, 기능공대에 아마 항상 1등, 2등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교육열이 다운되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참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서로 연관이 있는 거죠. 좋은 말인데, 우리 성인병에 걸리고 그러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성인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에 분포되는 자율신경이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작용해서 변비, 설사, 소화장애, 여러 가지가 면역이 다운되고 말이죠. 근육 관절이 긴장해가지고, 과거에는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 교통사고 1위, 2위, 산업재해 1위, 2위. 사고가 자꾸 나고, 어렵게 돈 번을 자꾸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그렇게 아깝게 번 돈을 그리고 허비하게 쓰는 것이 비일비재잖아요. 지금 매스컴에 맨날 나오는 게 맨날 돈을 잘못 썼다, 그런 것만밖에 안 나오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허비 쓴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도대체가.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애를 자꾸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네덜란드가 됐든지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고발도 잘하고. 이웃사람이 잘못하면 고발을 잘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국가가 부강하고 부국강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좀 프라이드가 있게, 자부심이 있게 우리가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하여튼 움직이고 급성 스트레스 있으면은 거기에 잘 대처를 하고, 만성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단히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느낄 때 첫째 단계는 그 스트레스를 잘 충분히 깨닫고 느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버릇대로, 습관대로 자기의 몸의 배인 상태로 항상 반응해 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성질이 급한다든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뭐 성질이 급해서 뭐 당연히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말도 되지 않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상대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길래 우하고 성질이 급해서 그런다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질이 급하면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어린애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린애들은 뭐 예쁘다, 뭐 똑똑하다 그렇게 칭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의 능력도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제 요새 내가 알기로는 그 문헌에 보니까 성인들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대요. 근데 애들은,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쁘고 똑똑하고 뭐 하면은 그것을 믿고 이게 자가 발전을 못 한대요. 그런 걸 알지. 그러니까 말이 좀 빗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든 이제 부정적인 것을 자꾸 폭발시키고 그런 것은 나쁘기 때문에, 첫째, 충분히 스트레스의 상황을 자기 신체를 자가 진단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깨닫는 버릇과 훈련을 시켜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폭발을 사전에 스마트하게, 눈치 빠르게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도 뭐 즉석 스트레스 해소법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헛기침을 해도 좋고, 그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유산시키기 위해서, 그 감정적인 폭발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우가는 성질이 급한 성질, 그런 걸 헛기침을 한다든가 가슴을 펴든지 이를 악물든지 몸을 움직이든지 한숨을 쉬든지 하품을 하든지 간에 그 이성적인 대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늦추면서 유산시키면서 자기 수양과 개발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나도 저 역시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도 스트레스를 우가는 성질을 하려고 자꾸 이제 반성도 하고 뭐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뭐 자부심이 뭐 강한 사람도 아니고 내장도 아니고, 그렇게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탐구한 그것은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의식해서 듣는 시간보다도 대화는 경청, 듣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화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 사교적인 사람이 말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수다거리를 뭐 많이 한다든가, 말을 또 많이 전화상으로 그냥 오랫동안 한다든가, 말로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건전한 대화라는 것은 경청, 잘 상대방의 너무나 의식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대화에서도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것은 이제 대화 토론의 예의나 법칙을 청소년 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대만 다면은 다 끝이고, 그런 과정이나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학교 명분대 나왔다고 그 이유도 또 문제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장원급제하면 끝까지 자자손손 자기 천답을 물려준다고 하는 유교 사상,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조선 말기에는 하도 땅이 양반들의 다 귀속돼 가지고 농민이 농사질 땅도 다 없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핍박하게 경제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여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을 길어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뭐나 스트레스가 됐든지 뭐 스트레스를 해소되고 하는 것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죠. 몸의 밸런스는 자율신경에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적어도 지구상의 최고의 인간이 진화를 제일 많이 발전하고 고급스러운 동물이지만은 결국은 변화하고 진화를 하고 발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한 거고, 항상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런 능력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조절형이라고, 예를 들어서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 독선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싸우지 말고, 사소한 감정에서 싸우고 그러면 말이죠. 스트레스에 좀 예민한 사람은 불을 지르잖아요. 나 불 지를 거야. 화가 폭발해가지고 말이죠.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기가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수용하고 그런 걸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 말인데, 스트레스에 대한 상식도 넓혀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자아 자부심을 연마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가서는 책의 텍스트북에서도 나온 것 같이 자기가 진짜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데는 강한 자아 자부심이 있어야지 주위 사람한테 넘쳐 흘러서 자아 자부심이 이제 넘쳐 흐르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흘러나오는 여분의 자아 자부심을 이웃하고 같이 나누는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런 것을 상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병실에서 뭐 음악 치료를 한다든가, 뭐 좋은 멜로디,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음악을 슬플 때는 무슨 음악을 들려준다고 어찌고 저찌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자율신경을 부드럽게 하고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몸에 좀 부드러운 마음의 여유, 정신적인 충전을 하기 위해서 병실에서도 음악 치료 또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서도 크리스마스 가까운 때
음악회도 해주고 그런 것은 참 의의가 있고 아픈 사람이 이제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 음악을 듣고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감동해서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인식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스트레스 근본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스트레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와 인식이나 그런 것이 뭐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달려 있고 약한 자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탓으로 항상 돌린다고 변명을 한다고. 그것은 왜곡된 자아가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그런 방어작용이 머릿속에 생겨가지고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의 몸에 배인 부정적인 패턴으로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는 그래서 그게 바로 되나요? 수련하고 또 이해를 넓히고 뭐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선 몸에 배인 대로 하세요. 그러지만은 악을 쓴다든가 상대방한테 폐를 준다든가 부르짖는다든가 그리고 사고를 낸다든가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선 자기 몸에 배인 대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해결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버컴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데는 또 다른 극복 스트레스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트레스를 고치려고 하는데 또 담배를 이제 끊는 데 있어서 좋죠. 그런데 담배를 끊으려고 아주 엄청나게 노력하는 극복 스트레스 그걸 극복하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배를 차라리 피고 빨리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다 바람직스러운 새로운 패턴으로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고 뭐 지난 강의에 급성 스트레스가 잘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직접 스트레스로 대결하지 말고 그다음 뭐 융통성 있게 조화를 이뤄서 조절형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후진국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여튼 좀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애에 대한 칭찬 그것은 좀 아까 이야기한 같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지 일반적인 거 말 나온 대로 편하게 잘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똑똑하네 뭐 그렇게 하면은 애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것이 또 자부심을 기르는데 그리고 꾸지람이라는 게 뭐 그럴 때는 확실하게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때는 또 그걸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못된 것은 꾸지람을 해주고 요새는 글쎄요 뭐 체벌을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또 뭐 여러 가지 교육의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끈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됐든지 노력을 하는데 모든 것을 일을 하는 데서 마음의 여유를 가진 것은 지금도 좋고 다음을 위해서도 좋고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자기의 능력이 배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자.
그러면 지난 강의에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음으로써 심신증이 많이 걸린다든가 노이로제, 신경증이 많이 생긴다든가 거기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승화를 시켜야죠. 부정적인 감정이 스트레스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신중하게 아까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도 생각해서 자꾸 피해가 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하튼 노파심에서 좀 장황한 강의가 됐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